우리 그러면 역대 베스트 10을 한번 정해볼까요? 저의 기준은 따로 있는데 입덕용 베스트 11 2000년대에 보았던 리버풀을 중심으로 해서 리버풀이 얼마나 이렇게 매력적이고 좋으면 이런 찐팬이 있을까라고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약간 홍보용 이 선수들을 추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리버풀 팬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그리고 안정환 감독님께도 뭔가 매력을 좀 주기 위해서 리버풀에 대한 클럽 때문에 좋아했는데 우리 안 감독님이 그 클럽 자서전도 읽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두루두루 그냥 보긴 보는데 네. 그들의 생각을 제가 쫓아갈 수는 없죠. 뛰어난 세계적인 감독이니까 일단 한번 정해보죠. 재밌게. 그럼 리버풀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눈물의 투톱입니다. 토레스와 수아레스 결성이 될 뻔했는데 토레스가 헬기를 타고 첼시로 이적을 해요. 네. 그러면서 토레스라는 선수의 커리어도 꺾이고 이 투톱의 희망도 결성이 좀 안 되고 말았죠. 루이스 수아레스는 이쪽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리버풀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다음에 워낙에 잘해서 진짜 수아레스의 고점 자체는 바르셀로나에서가 맞고 근데 리버풀에서의 커리어의 공격수들을 보면 리그 자체를 흔들어 놓은 센세이셔널한 활약을 한 선수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최전방 공격수 중에서는 2013-14 시즌의 루이스 수아레스였어요. 사실 토레스보다는 정말 기량으로 보면은 피르미노가 리버풀에서 훨씬 더 잘했었어요. 근데 피르미노보다는 토레스가 입덕용으로는 좋습니다. 피지컬이 워낙 좀 멋있잖아요. 여성 팬들이 엄청 좋아했죠. 네. 딱 이렇게 머리 휘날리면서 그 토레스를 빼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한 명은 영업용, 한 명은 승리용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는 그러면 제라드랑 알론소네요? 그리고 살라까지 해서 이제 4명의 미드필더 뭐 두 선수의 인기는 정말 뭐 차원을 달리하고요. 살라는 사실 이집트의 거의 대통령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원탑 스타라고 볼 수 있고 또 살라가 가진 그 스타성과 실력은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은 화제와 이제 인기를 불러모으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네는 약간 좀 귀여운 면이 있어요. 살라랑 엄청 많이 싸웠지 않았어요? 많이 다퉜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마네가 맞춰줄 때 맞춰주는 그런 매력이 있었거든요. 우리 지금 리버풀 보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보실 분들에게 아 마네 살라 하면은 연상되는 강력함도 있고 인간적인 매력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화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알론소와 제라드는 외모도 아주 환상적이었거니와 알론소도 제라드도 정말 절친이라서 서로가 서로를 많이 의지하는 사이였어요. 최고죠. 가진 기량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둘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절친의 어떤 케미랄까요? 좀 낭만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좀 줄 때가 있어요. 알론소는 사실 레알 마드리드에서 전성기를 누렸고 말년의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활약도 리버풀에서 뛸 때보다는 좀 더 완성되어 있는 선수의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런데도 알론소를 리버풀의 이 베스트 11에 넣은 것은 기량과 기여도에서 넣었다기보다는 알론소와 제라드를 같이 세웠을 때 드는 그 어떤 낭만 미드필더들이 이렇게 경기를 운영하는구나라는 느낌을 팬분들이 더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 이 두 선수 보면 이스탄불의 기적이 바로 떠오르요. 그쵸. 그래서 좀 낭만이 네. 좀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서 0대3을 3대3으로 따라잡는 역대 최고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우승을 좀 일궈낸 순간이었죠. 그럼 저 궁금한 게 이 두 선수 모두 레전드이긴 한데 팀의 레전드로 치면 사실 제라드잖아요. 그렇죠. 감독으로 오면 어떤 감독이 좋을까요? 일단 제라드의 지금 감독 흐름을 보면요. 제가 영국으로 가서라도 말리고 싶습니다. 제라드도 언젠간 감독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제라드의 선수 시절 라이벌이었던 프랭크 램파드가 감독으로서 지금 너무나도 아쉬운 경력을 가졌고 제라드도 일단 아스톤 빌라에서의 마지막 감독 커리어가 너무 좋지 않았고 사우디로 가서도 뭔가 인상적인 성적을 내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레인저스에서 무패 우승을 일궈낸 대단한 프리미어십에서의 성적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제라드의 감독 커리어를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전망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근데 제라드가 왜 중동을 갔을까요? 왜냐면 지금 감독으로 계속 부딪히고 시작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결국엔 돈이네. 실망을 좀 했죠. 저도 놀랬어요, 저 개인적으로. 사실 그 실망이 좀 컸어요. 사랑하면 실망할 수도 있죠. 일부 팬은 제라드가 중동을 택하면서 중동을 택함과 동시에 리버풀 감독이 될 가능성을 본인이 버린 것과 다름없다라는 그럴 수도 이야기도 있지, 그럴 수도 합니다. 있죠. 네,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수비 라인 한번 볼까요? 일단 로버슨과 아놀드는 이미 뭐 프리미어리그 역대 풀백들 중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 특히 도움을 기록한 선수들로 이미 기록을 세우고 있고 이 로버슨과 아놀드의 정말 대단한 점이라면 한 시즌 동안 그런 내기를 했었어요. 누가 더 도움을 많이 기록할지 서로 내기를 하자. 최종전까지 가서 이제 갈릴 정도로 항상 꾸준히 크로스 도움을 제공해준 선수들이 바로 로버슨과 아놀드였습니다. 뭐 역대 베스트 11은 아무래도 더 한 경기를 누볐던 풀백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제쳐져야 될 수 있겠지만 2000년대 리버풀의 최우수 풀백이라면 단연코 로버슨과 아놀드가 꼽힐 것이고 반다이크도 그런 면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선수인 것 같아요. 2000년대 모든 센터백을 통틀어봐도 특정 고점 시기 때 임팩트는 반다이크를 따라올 선수가 전 있을까 싶거든요. 특히 2018-19 시즌
발롱도르 2위까지 갔었던 바로 그 순간의 반다이크는 임팩트 자체로 봤을 때는 2000년대 센터백들 중에서는 단연코 원탑을 찍어도 전 이상하지 않을 선수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옆에 파트너인 아게르는 입덕용임과 동시에 낭만을 주는 선수예요. 낭만을 좋아하시네요. 리버풀이 항상 성공적인 커리어를 밟았던 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낭만에 전 주목을 하고 싶거든요. 리버풀을 워낙에 좋아해서 이 손에 You Never Walk Alone이라는 그 YNWA 글자를 타투로 아예 새겨서 찍었던 사진들도 굉장히 좀 화제가 됐고, 한창 리버풀이 암흑기를 거쳤던 시기이기 때문에 본인도 뭔가 리버풀을 떠나야 할지 뭔가 그러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 때 아게르는 리버풀을 선택을 하고 덴마크에는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었죠. 본인도 사실 부상이 많아서 다른 팀에 갈 만한 상황이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게르 선수가 그런 인터뷰를 했던 점, 늘 리버풀을 위해 생각을 해줬던 점, 지금도 리버풀에게 정말 맞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하고 빡빡풀 시절이 되기 전에 되게 잘생긴 선수들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 낭만을 이루어준 선수들이 지금도 새로운 분들에게 이 선수들의 어떤 활약을 좀 보여드리면 낭만을 이렇게 좀 이야기하실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낭만적으로 이제 베스트 10을 뽑았네요. 감독은 클롭이죠. 당연히 클럽이겠죠. 그렇죠. 네. 감독 클롭의 골키퍼는 알리송인데 혹시 입덕용으로 예능용을 좀 보여주고 싶은 분들, 재밌는 순간들을 보여주신 분 레이나입니다. 레이나. 레이나가 못한 골키퍼가 아닙니다. 반데사르랑 막 서로 비교까지 할 정도로 되게 맞아요. 잘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잊을만 하면 항상 재미를 주는 골키퍼가 레이나예요. 갑자기 공을 던지다가 퍼디난드 뒤통수도 같이만 이렇게 맞추지를 않나. 이게 바르셀로나 라마시아 출신이라서 어, 그래요. 그렇죠. 라마시아 출신 골키퍼들이 잘하다가 한두 번씩 큰 실수하거나 예능 보여줍니다. 해외 토픽이 항상 나올 만한 일들을 그렇죠. 제 낭만은 알리송인 것 같아요. 알리송이 이제 골을 넣어준 골키퍼인데 제가 그때 또 중계를 해봤던 인생에 남을 경험이 있어서 알리송을 좀 꼽아보고 싶었고, 감독은 역시 클럽. 제 인생 최고의 감독인 위르겐 클롭을 뽑아봤습니다. 낭만이 있네요. 바르셀로나 가볼까요? 와, 크루이프가 그 스트라이커 고민이 될 수밖에 크라이프를 없었어요. 놓기는 그러니까 크라이프가 측면, 공격형 미드필더, 최전방 다 보는 선수긴 한데 나머지는 그냥 쉽게 조합이 됐거든요. 근데 최전방이 문제여서 물론 바르셀로나 팬들에게는 쿠발라라든가 또는 뭐 루이스 수아레스, 스토이치코프 이런 선수들을 넣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요한 크루이프를 베스트 11에서 뺀다? 이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최전방에 요한 크루이프를 배치를 했습니다. 오른쪽엔 메시, 왼쪽에 호나우지뉴가 있네요. 네, 메시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올타임 넘버원이니까 메시는 당연히 배치를 했고요. 요 왼쪽 측면에도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히바우드도 있고 라우드럭 같은 경우에도 넣는다고 친다면은 또 측면에 배치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최전방에 다른 선수를 넣었다면 요한 크루이프를 왼쪽으로 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호나우지뉴하고 한 3번, 4번 만났거든요. 네. 호나우지뉴 한국에 왔을 때 사회도 보고 그래가지고 친구가 감옥도 갔다 오고 그 여권 잘못 갖고 들어가지고 내 친구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물론 이 친구는 날 모르겠지만. 그리고 호나우지뉴가 사실은 2003년도에 옴으로 인해서 바르셀로나의 역사가 바뀌어졌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당시에 참 재미났던 게 라포르타 회장이 공약을 건 건 베컴이었는데 베컴이 레알로 가면서 메뉴가 노리던 호나우지뉴를 바르셀로나가 낚아챘거든요. 그러면서 바르셀로나가 역사가 바뀌었으니까 호나우지뉴를 왼쪽에 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호나우지뉴의 이 축구하는 거를 영상으로만 봤거든요. 유튜브 이런 데서. 근데 실제로 봤을 때 어땠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엘 클라시코 경기를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호나우지뉴가 2골을 넣거든요. 카시아스를 상대로. 측면에서 다 뚫고 들어가서 팍 마무리 짓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레알 마드리드의 선수들이. 그리고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의 레알 마드리드 홈팬들이 일어나서 호나우지뉴에게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진짜 외계인이라는 이야기가 딱 맞을 정도로 놀라운 활약을 많이 펼쳐가지고요. 그 챔피언스리그 최시전 엉덩이만 주춤 흔들다가 때렸던. 라리가에서 빌바오전에서 등으로 패스하다가 패스아웃 날 뻔했거든요. 네. 우리 무시하냐고. 호나우지뉴는 잘생긴 얼굴은 아니잖아요. 매력적이라고 얘기하고 매일 밤 또 파티를 즐기고 이게 삼바 축구 같은 그런 느낌, 통통 튄다는 느낌이 들어요. 보고 있으면 즐거운. 그래서 호나우지뉴는 팬들이 진짜 많았었죠. 이미 파리 생제르맹에서 파리 팬분들이 호나우지뉴를 레전드라고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정말 그 자유분방한 어떤 기술이나 현란한 플레이들, 그리고 무엇보다 호나우지뉴가 축구 경기장에 서면 항상 웃고 있대요. 플레이가 즐거운 것도 있지만 우리를 항상 기분 좋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세계적인 스타 중에 시작과 끝을 자기가 끝내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호나우지뉴는 자기가 잡아서 시작을 해서 마무리 골까지 넣을 수 있는 개인 능력이 되는 선수잖아요. 메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바르셀로나의 브라질 출신 선수 중에서는 호나우지뉴를 제일 좋아해요. 호나우두도 있었잖아요. 한 시즌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호나우두, 히바우드, 호나우지뉴, 네이마르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쿠티뉴에서 다 망쳤어. 쿠티뉴는 좀 죄송하게 됐네요. 지금 하피냐도 있는데요. 있죠, 있긴. 하피냐 후반기에 들어서 공격 포인트를 많이 기록해서 올 시즌 뭐 나름대로 만족합니다. 중원은 뭐
이건 어쩔 수가 세월간이. 없어요. 네. 네. 사실 예전 같으면 이 자리에 대해서 펩을 놓을 때도 있었어요.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선수 시절에 이 위치에서 너무 잘했거든요. 펩은 뭔가 바르셀로나 팬들의 낭만을 좀 부추겨요. 바르셀로나 골보이부터 시작해서 축구 선수가 됐고 주장이 되고 감독이 됐으니까요. 펩은 그 낭만이 있는데 그래도 이 세월간이가 만들어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비, 이니에스타, 부스케츠는 각자가 하는 롤이 각각 다르면서도 하모니로서 하나로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 세 명을 동시에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 얘기할 때 이니에스타 얘기는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맞아요. 갖고 있는 재능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르셀로나 미드필더의 전형은 차비예요. 패스 주고 주의 살피고 패스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움직인 다음에 다시 받고 그러면서 패스의 성공률을 90% 이상으로 기록하면서도 적절하게 이제 방향 전환 패스하고 전진 패스하는데 이니에스타는 여기다가 볼을 끌고 들어가서 직접 마무리하는 능력도 있죠. 이니에스타 같은 유형이 다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차비 같은 유형은 페드리도 그런 거 보여주고 가비도 그런 거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니에스타 같은 유형의 선수가 나타나야지만 바르셀로나의 미드필더가 더 강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니에스타는 더 높게 평가를 하고요. 부스케츠는 사실 제가 축구에 살아가면서 비판 많이 했습니다. 사실 부스케츠가 워낙에 영리한 선수니까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부스케츠가 볼 잡고 공격을 전개한다는 걸. 압박하는 선수들이 다 부스케츠부터 붙거든요. 부스케츠가 그걸 너무 쉽게 풀고 나왔어요.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서 속도가 떨어지고 기동력이 떨어지니까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탈장 부상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비판 많이 했는데 부스케츠가 떠나고 다른 선수가 여기 있으니까 부스케츠가 그립습니다. 네. 그렇지. 빈자리가 크죠. 늙은 부스케츠라도 있었어야 됐다. 그만큼 이제 부스케츠의 역량이 정말 대단한 거고 사실 차비, 이니에스타는 암흑기 때 차근차근 등장을 했고 2008년도에 펩이 지휘봉 잡으면서 B팀에서 부스케츠를 올리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완성이 된 거예요. 정말 특이한 게 A팀 올라오자마자 바로 주전이었고 마이애미 가기 전까지도 주전으로 계속 뛰었으니까 정말 대단한 선수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게 화려하진 않잖아요. 네. 차비하고 이니에스타 때문에 화려함이 맞아요. 없어져 보이는 거야. 네. 진짜 좋은 선수인데. 근데 이런 중원 조합을 가진 팀에서 공격수에 있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죠. 제가 부스케츠를 보면 예전에 뛰던 김남일 선수가 맡았던 주시잖아요. 히딩기 감독은 김남일 선수한테 너는 패스하지 마라. 너는 수비만 해라. 그 역할 줬거든요. 한 번 이제 김남일 선수가 패스를 하잖아요. 히딩기 감독이 굉장히 화냅니다. 얘가 또 계속 그걸 할까봐 역할을 확실하게 준 거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아, 너무 좋겠죠. 만약에 제가 같이 뛸 수 있는 상상을 해본다면 움직이는 데로 볼이 들어왔을 텐데 그 정도로 패싱 능력이나 이 축구 지능이 뛰어난 스타들이니까. 보기만 해도 웅장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수비 한번 볼까요? 네. 알베스, 푸yor, 피케, 조르디 알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푸yor이고요. 바르셀로나의 심장이죠. 그리고 푸yor 선수는 바르셀로나 잘 나갈 때를 기억하셔서 그렇지 암흑기 때는 고생 많이 했습니다. 푸yor이 라이트백 위치에서도 많이 뛰었고 센터백 위치에서도 많이 뛰었는데 라인 올리면서 공격 전개했을 때 뒷공간 뚫리잖아요. 푸yor 미친 듯이 쫓아가서 6탄방으로 몇 번씩 막아내는 거 저 눈물 흘렸습니다. 맞아. 그 기억해요. 그 정도로 푸yor은 바르셀로나의 심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피케는 약간 뺀질이 느낌이죠. 네. 푸yor이 옆에서 많이 잡아줬죠. 이 피케 같은 경우에는 픽앤바우라고 해서 앞으로 롱패스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공격의 시발점 역할하고 바르셀로나의 공격진에 그 당시에 키 큰 선수가 없으니까 피케를 올려서 스트라이커처럼 쓴 적도 많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푸yor과 피케가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피케는 약간 뺀질이 같고 심판에게 항의하고 막 이러면 푸yor이 정신 차려! 그러면서 말리고 막. 이랬던 모습이 있어서 푸yor과 피케 굉장히 좋아했고요. B팀 감독인 마르케스 감독이라든가 센터백 자리에서 굉장히 잘한 선수들이긴 해요. 쿠만 감독 같은 경우에도 이 후보로는 당연히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역시 기억에 남는 건 푸yor과 피케가 아닌가. 다니 알베스는 바르셀로나 역사상 최고의 라이트백이 맞습니다. 모두가 다 인정을 하고요. 다만 최근에 사생활 문제 때문에 많이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조르디 알바 같은 경우에는 라마시아 출신인데 이제 발렌시아의 활약을 통해서 영입이 됐고 세리지 바르주안도 정말 뛰어난 활약을 펼쳤지만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게 저는 조르디 알바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 들어와서 컷백한 것을 메시가 너무나 잘 넣어가지고 그래서 조르디 알바를 레프트백으로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키퍼는 슈테겐. 제가 예전에 발데스 얘기했다가 바르셀로나 팬들에게 많이 혼났거든요. 수비 사레타, 테오 슈테겐 둘 중에 한 명이 바르셀로나 역사상 최고의 골키퍼가 맞습니다. 그전까지는 수비 사레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 현역으로 뛰고 있는 테오 슈테겐
슈테겐이 제가 보기에는 우승 트로피 횟수라든가 전체적으로 팀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개인적으로 바이데스가 아까 전에 얘기한 예능형 골키퍼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게 난 즐거웠어요. 예전에 볼을 뻥 찬다는 게 상대 선수 등 맞고 막 실점되고 막 이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우리 전력이 너무 강하니까 상대하고 맞춰주려고 저러나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이데스 좋아하긴 한데 테오 슈테겐을 뽑아야 되겠죠. 감독이 중요하죠. 아, 감독은 펩입니다. 바르셀로나 올드팬 당연히 요한 크루이프라고 할 겁니다. 그 요한 크루이프의 드림팀이 바르셀로나의 역사를 바꾼 거 맞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했고요. 라리가 4연패한 것도 맞고요. 그 당시 멤버들이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르셀로나 역사에서 얘기하는 최고의 감독은 펩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펩이야말로 현대 축구의 흐름을 바꾼 인물 중에 또 한 명이고, 현대 축구가 그 당시보다는 더 우승하기 어려운 면면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해의 6관왕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2차례나 여기서 하고, 그런 거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 역사상 최고의 감독은 펩이 아닐까. 펩은 진짜 대단한 감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대표팀 같은 데 가야 되지 않을까요? 완벽주의자라서 자기가 원하는 축구를 할 수 있는 팀으로 가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B팀에서 A팀으로 올라오면서 처음으로 A팀 감독이 된 거고, 그 가운데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고,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하이캐슬 밑에서 트래블을 달성한 팀으로 갔단 말이에요. 맨시티 갔을 때에도 맨시티의 지원을 생각해서 트래블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간 거거든요. 대표팀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선수가 한정돼 있죠. 좀 먼 훗날에 대표팀 감독을 할 것 같고, 아마 자신이 새로운 도전을 찾겠죠.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축구를 가장 잘 재현할 수 있는 팀으로 또 가겠죠. 이제 많지 않은데. 그럼 돌아와야죠. 너무 다 해서 안 돌아갈 것 같아. 마드리드로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니, 모르는 거잖아요, 혹시. 돼지머리가 한 번 더 준비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이거 사비 알론소 감독으로 축구판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게. 그렇죠. 리버풀은 사실 클롭 감독이 떠나고 나서 보니까 매 순간 우리가 정상에 있었던 팀이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왜냐면 클롭 감독 이전에 암흑기였거든요. 앞으로 리버풀이 클롭 때 시기처럼 성공을 할지 아니면 다소 흔들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스포츠를 볼 때, 축구를 볼 때 매번 성공하는 팀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이 꼭 재밌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리버풀은 자금력을 보면 당연히 다른 팀들보다는 언더독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팀이 그보다 위의 평가를 받는 팀을 잡을 때, 모두가 이제 리버풀로 하나 되는 어떤 그 희열을 느낄 때, 그때 그 기쁨은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히 뭔가 언더독 그리고 낭만 이쪽에 뭔가 일부러 주제를 잡고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이 팀을 통해서 나도 좀 열정을 느껴보고 싶다, 리버풀을 응원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언더독과 낭만. 네. 좋았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찬스예요. 바르셀로나가 이 정도로 어려운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민 야말을 비롯한 어린 선수들이 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꾸레가 되면 진성 꾸레가 되는 겁니다. 잘 나갈 때 꾸레가 됐을 때는 진성 꾸레라는 이야기 못 듣습니다. 지금이 기회니까요. 지금 이 찬스를 놓치지 마세요. 나 약간 그거 같다요. 1+1 해야 돼. 홈쇼핑처럼.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리버풀하고 바르셀로나에 많이 배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